2분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XRP가 만약에 좀 펌핑을 하게 된다면 지금 뭐 3,000원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소 정고점 5,000원 정도는 좀 충분히 넘어가는 그런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리플 빅뱅 저자 그리고 타임 레버리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한 상태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1분기 자체가 암호화폐 굉장히 힘든 장세, 횡보를 하고 또 하락을 하고 조정이 있었던 장세였는데요. 지금 현재 장세를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하자면 이제 좀 성장통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시기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분기 자체에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 대통령의 뭐 리브라 밈코인, 러그풀 사태 등등 사실 코인 시장에 대한 악재가 정말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횡보할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사실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매크로 쪽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확실히 존재를 하고 또 최근에는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좀 기조가 있었다 보니까 1분기 자체에 굉장히 좀 먹구름이 낀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관세 정책도 조금씩 완화 기조로 바뀔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스탠스도 이제 연준에서 조금씩 가능성을 열고 있는 최근에 또 이제 물가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자체는 조금 이제 밝을 것이다. 조금씩 점점 이제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좀 모습으로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 사실 저 또한 올해 1분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 좋은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게 됐죠. 물론 가장 큰 이슈에서는 뭐 암호화폐 시장 자체, 뭐 바이비트 해킹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밈코인에 대한 러그블 사태도 있었지만 이런 매크로 상황 자체도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었냐면 뭔가 딱 이렇게 짜여진 하나의 시나리오 각본 자체가 연기가 됐어요. 시간 타임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ISO 2002를 탑재하는 그 시기 자체도 원래는 3월 10일이었다가 갑자기 7월 중순으로 연기를 시켰고 뭐 이더리움에 대한 팩트라 업그레이드 자체도 점점 계속 시기가 연기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안에 들어오는 뭐 스테이킹 편입이라든지 옵션 거래에 대한 승인 역시도 연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좀 뭔가 그 세력들이 시간 끌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그 1분기의 상승 시그널이 좀 빗나갔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사실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이제 당선되자마자 뭐 리플 XRP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가 좀 크게 상승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다시 관세 정책, 그 무역 전쟁으로 또 불거지면서 뭐 하락적인 그런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중국과의 뭔가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그때도 굉장히 막 보복 관세도 있었고 강달러가 막 유지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연출됐지만 결국에는 약달러, 금리 인하,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위험자산의 자산 증식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다. 트럼프 자체가 워낙 협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크게, 좀 약간 리스키하게 크게 질러놓고서 뒤에서 이제 후미에 뭐 사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점점 이 상황을 모면하고 좀 협상하는 듯한 그런 시나리오를 펼치거든요. 지금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최근에 자동차까지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 현대차도 31조 원 규모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뭔가 관세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고 있고 이제 뭔가 전체 관세가 아니라 부분 관세로 조금씩 점진적인 관세로 조금씩 변화하는 듯한 양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분기 자체는 워낙 힘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2분기 지나가면서 관세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점점 커지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상승 시그널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리플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뭐 XRP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히 가격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로 꼭 알아가야 되는 그런 이슈들은 있거든요. 일단은 현재 SEC가 완전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잖아요. SEC가 완전히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마크 우에다라는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지금 크립토의 태스크포스의 수장을 맡아가면서 점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SEC의 차기 위원장인 폴 애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인준 청문회를 마쳤고 이제 완전히 이제 위원장으로서 취임을 하는 시기를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2분기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전히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한 완전한 판결 일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4월 16일에 법원에서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의 타임라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또 2분기의 중요한 이슈로는 이제 많은 자산 운용사가 현재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그 블랙록에서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블랙록에서 신청을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의 승인 가닥이 잡히고 가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XRP가 만약에 좀 펌핑을 하게 된다면 지금 뭐 3,000원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소 정고점 5,000원 정도는 좀 충분히 넘어가는 그런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ETF 승인 진행 상황과 실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리플 XRP에 대한 현물 ETF 신청뿐만 아니라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뭐 심지어 도지코인과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ETF 신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2분기 안에 신청되고 모든 게 다 승인된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근데 신청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XRP만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10개가 넘는 자산 운용사가 신청을 했고, 상품 수로 따지면 레버리지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20개가 넘는 ETF 상품군이 신청이 돼 있는데, 아직 블랙록에서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게 일단 트리거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승인 자체는 사실 2분기, 3분기보다는 올해 연말 4분기까지는 좀 시기열을 길게 봐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리플에 대한 현물 ETF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우리한테 힌트를 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청 자체는 2분기에 블랙록도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승인에 대한 거는 좀 올해 연말까지는 좀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뭐 리플 XRP에 대한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됐다고 해서 바로 펌핑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도 역시나 그 승인 이후에 한 2달에서 길면은 4달까지의 그 쿨타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 자체를 내년 1분기까지는 좀 길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승인이 되고 나서 그 펌핑 자체는 내년 1분기, 또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암호화폐 플랫폼 거래소와 같은 그런 업체들이 IPO 있죠.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과 그 펌핑의 시점이 좀 맞물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우리가 시간을 좀 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스탠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워낙에 뭐 미국 연준이라든지 상원과 하원 또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OCC라고 하는 통화감독청 역시 워낙 보수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그 생태계가 제도권에 이제 막 편입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직까지는 좀 너무 위험하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언론이나 고위급 자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잡음과 하나의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OCC 통화감독청 의장 자체도 전 비트퓨리의 임원이었던, 비트퓨리라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있었던 그 임원급이 지금 OCC 청장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디뱅킹 문제를 완전히 막겠다. 이제 디뱅킹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전통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였다가 이제 되게 초크 포인트라고 해서 목 졸라서 굉장히 힘들게 해서 파산까지 만들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전통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 디뱅킹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법과 제도가 점점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디뱅킹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약속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스탠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자체도 뭐 크립토 서밋이라든지 많은 어떤 크립토 관련된 행사에 와가지고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XRP, 에이다까지 비축 자산 목록에 포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암호화폐 산업은 들어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무엇보다 트럼프가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부서를 만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부서는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섹터를 그만큼 많이 키우겠다, 산업 영역을 송두리째 좀 바꾸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진 하나의 그런 부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서가 만들어지고 지금 고위급 임원진들도 다 친암호화폐 위원들로 불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제도권 편입과 성장세는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됐는데 앞으로 리플의 호재는 이어질까요? 지금 우선 리플과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가 거의 4년이 넘었거든요. 2020년 연말에 시작돼서 한 4년, 한 4개월 정도 지금 끌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고, 이제 리플도 교차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항소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리플사가 1억 2,500만 달러라고 하는 벌금은 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리플사가 이제 기관한테 판매를 할 때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금은 지금 1억 2,500만 달러가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 벌금의 폭을 얼마나 줄여갈 것이며 리플과 SEC의 그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벌금을 내면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 격차를 조금씩 낮추면서 원만하게 끝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결정사항이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지금은 SEC의 기조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뭐 리플의 항소 취한 것뿐만 아니라 뭐 바이낸스의 소송도 중단시켰고, 뭐 컨센시스라든지 로빈후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암호화폐 증권이라고 지금 계속 태클 걸었던 그런 소송을 계속 취하하고 중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EC가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 이제 우리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듯한 모습을 멈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에 있어서 칼자루, 이 운전대 자체를 SEC가 아닌 리플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벌금을 조율하고 이제 합의로 마무리로 끝낼지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는 4월 16일에 법원의 이제 최종 판결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좀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 1억 2,500만 달러에 대해서 달러로 지급을 할 건지 혹은 이거를 정말 XRP로 지급을 하면서 트럼프가 또 XRP를 비축 자산으로 지금 후보군을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재무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XRP를 핸들링할 수 있는 시나리오 또한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좀 열면서 일단은 이 법원 판결과 소송이 어떻게 좀 확실하게 끝나는지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본인 관련 코인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완전히 취임이 되고 나서 뭔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 이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정말로 뭐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될 것이고, 암호화폐를 더욱더 비상하게 하기 위해서 크립토 차르 부서도 만들었고, 암호화폐 수도를 미국으로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다 보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 실제로 뭐 크립토 차르 부서의 데이비드 sak스가 인터뷰를 할 때도 뭔가 좀 공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를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미국에서 국가 차원으로 완전히 이제 사들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뭔가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많은 공무원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알기 위한 어떤 교육 정책을 마련해 보겠다, 조금 한 발자국 멀리서 떨어져서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그런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좀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의 밈코인, 뭐 트럼프 코인이라든지 영부인 이름을 딴 멜라니아 코인 같은 이런 코인들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가 또 유동성이 워낙 메말라 있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또 크게 하락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업비트에도 트럼프 코인이 상장이 되면서 아마 많은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도 물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항상 투자하실 때는 이런 밈코인은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저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무엇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지금 승인을 하기 위해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필 21 법안 통과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모든 암호화폐 70%는 증권위원이 상품이다라는 법안이고, 이제는 SEC에 대한 그런 권한이 CFTC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뭐 SEC의 위원장 폴 애킨스, 뭐 OCC 통화감독청 비투퓨리의 전 임원이었던 조나단 굴드라든지, 지금 도지 부서도 수장을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잖아요. 도지 파더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계속 포진해 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역시 친암호화폐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서 지금 뭐 스트래티지의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ETF를 또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또한 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트럼프의 전 친구였지만 지금 그는 이제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테더의 지분 5% 6%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스트래티지의 주식 ETF도 굉장히 많이,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최근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들,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짜놓은 그 고위급 인사들이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관세 이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시장이 좀 덜컹덜컹 좀 이렇게 조정을 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약달러 금리 인하 스탠스를 만들 것이고,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한국이라든지 뭐 중국의 어떤 반도체 회사, 최근에 현대차가 31조 원 투자한 거, 그러니까 이제 마가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기 위해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 정책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트럼프 일가에서 계속 찍어내면서 좀 계속 그런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했던 암호화폐 정책 중 실현 가능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있어요. 이제 디파이 생태계를 키우겠다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도널드 트럼프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과 함께 지금 하나의 펀드 형식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추진하면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이런 어떤 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이 사실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눌려져 있지만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트럼프의 말보다는 정말 그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행동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그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트럼프 일가 방금 언급드린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그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습니다. UST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 체인망 위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 이 두 가지의 레이어 1 섹터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한 크립토닷컴과 지금 손을 잡으면서 메이드 인 USA ETF를 만들기 위해 또한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 XRP라든지 에이다와 같은 그런 코인들이 하나로 인덱스로 묶이면서 ETF가 실제로 만들어질 지금 조짐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그 트럼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말로서는 뭐 관세 때리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자아내고 있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메이드 인 USA ETF를 만들기 위해서 크립토닷컴이랑 손을 잡고 있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도 그들이 직접적으로도 찍어내면서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공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포커싱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암호화폐 정책과 시장 내 가격 상승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암호화폐 이 섹터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에 올랐다. 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애플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 뭐 엔비디아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보다 작아요. 너무나 작은 포션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2025년을 기준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트럼프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핏21 법안이나 최근에 SAB 원투원 회계 지침도 완전히 폐지하면서 이제 전통 금융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수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거든요. 점점 이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크립토 차르 부서와 함께 이 블록체인 섹터와 AI 섹터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 큰 가격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로서는 일단은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ETF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는 그 블랙록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솔라나라든지 XRP, 뭐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메이저 글로벌 알트코인들의 ETF 신청을 하면서 큰 가격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뭐 제미니 거래소라든지 리플사라든지 서클사 이런 어떤 암호화폐 플랫폼사들이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을 지금 내년 1분기까지 시기를 좀 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그 두 가지의 요소가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큰 가격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호재거리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가격 시점을 좀 봤을 때 비트코인이 뭐 1억 3천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 내년 1분기 올해 이제 반감기 사이클을 미뤄봤을 때 비트코인이 최소 한 2억 원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 정도 오른다면 이더리움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무엇보다도 21년도에 고점은 무조건적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뭐 3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한 290만 원 선, 200만 원 그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 사이클 고점이 이제 500만 원 후반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저번 사이클 기점으로 한 8천만 원대가 이제 최고점이었잖아요. 그 기점으로 한 2배에서 3배가 오른다면 이더리움은 한 3배에서 4배, 많이 봤을 땐 5배까지도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 고점이 뭐 한 5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뭐 3, 4배라고 하면 뭐 1,500만 원,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보면 2천만 원 선까지도 내년 1분기까지의 시계열을 봤을 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만큼 많이 가주면 그 밑에 딸려있는 뭐 XRP나 뭐 솔라나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와 같은 이런 밈코인 섹터들은 더욱더 큰 파급을 보여주면서 정말 최대로 봤을 때 10배까지도 정말 역시 코인 시장에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예정치, 잠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뭐 이게 한순간에 오르기보다는 최소 1년 정도의 어떤 사이클 고점을 바라봤을 때의 얘기고, 일단 우리가 상반기에는 ETF에 대한 어떤 블랙록의 신청과 이런 리플과 SEC의 소송의 마무리, 그런 법적 규제의 명확성을 좀 먼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CBDC를 반대한다는 공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도 그랬었고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CBDC를 반대하겠다. 그 명분으로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CBDC는 조금 더 뒤의 일입니다. 일단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대를 먼저 만들고 나서 블록체인 상용화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디지털 통화죠. 그 CBDC 세상이 올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CBDC의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뭐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가 막는다고 해도 그 미국의 뒷단, 연준의 뒷단에 있는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죠.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이미 CBDC라고 하는 세상을 올 수밖에 없게끔 이미 판을 짜놨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뭐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IMF, 통화 바스켓을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라고 하는 세계은행 그런 어떤 국제기구들에서 이미 CBDC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 그리고 핀테크 보고서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이미 CBDC 세상을 준비해 왔었고 국경 간 결제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블록체인망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했었거든요. 실내로서 세계 경제 포럼이죠.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뭐 G20 정상회담의 의제, 아젠다만 보더라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CBDC에 대한 주제를 늘 놓고서 원탁회의를 해요. 그 말은즉슨 CBDC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도 이제 다음 달 4월부터 6월까지 이 2달 동안 CBDC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합니다. 한강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이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10만 명 대상으로 뭐 하나로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뭐 홈쇼핑이라든지 땡겨요 어플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QR코드로 블록체인 결제, CBDC 한번 해보고 얼마나 편한지,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파일럿 테스트 신청자 받고 있거든요. 제 구독자님도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 이 한국은행이 뭐 독단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BIS 방금 언급드렸던 국제결제은행에서 너희 한번 CBDC 파일럿 테스트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뱅크 오브 코리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뭐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물론 굉장히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 CBDC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도매용 CBDC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BIS라든지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입김이 점점 각국의 중앙은행들로부터 퍼지면서 점점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올해 11월 22일 ISO 2002 메시징 퓨전 마이그레이션 탑재 시점을 통해 이제 완전히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